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자꾸 멈춰 서시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허리 때문이 아니라 다리 혈액순환 때문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보러 나갔다가 몇 걸음 못 가서 벽에 손을 짚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허리는 별로 안 아픈데 다리랑 엉덩이만 콕콕 쑤시고 저리다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앉아서 쉬면 또 괜찮아지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증상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걸을 때만 아픈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오늘부터 걷는 방법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척추관 협착증이란 무엇인가? 우리 등뼈 안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도로가 널찍해서 신경이 여유롭게 지나다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도로가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상태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도로가 좁아지면 차가 밀리듯이 통로가 좁아지면 신경으로 가는 신호와 혈류가 함께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보다 다리 쪽에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도로는 대체 왜 좁아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보입니다. 2. 왜 생기는가? 가장 큰 이유는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조금씩 눌리고 관절과 인대도 두꺼워지면서 통로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래 앉아서 일하신 분, 무거운 짐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이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찾아오기도 합니다. 텃밭일을 오래 하신 분들, 손줄을 자주 안아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결코 특별히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똑같이 통로가 좁아졌는데도 걸을 때만 아프고 앉으면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에서 그 이유를 풀어드릴게요. 3. 왜 걸으면 아프고 쉬면 괜찮아지는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걸을 때는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좁은 통로가 한층 더 좁아집니다. 좁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이 더 좁아지는 셈이니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겁니다. 반대로 앉거나 허리를 살짝 구부리면 통로가 다시 넓어지면서 눌렸던 신경이 풀립니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쭈그려 앉으시면 편해지고 설거지할 때 허리를 숙이고 있으면 오히려 덜 아프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 특징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을 다른 허리병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은데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반대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4.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누워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눕고 안 움직이면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 자체의 문제인가 보다 하고 무릎이나 혈액순환만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혈액순환 문제로 다리가 저릴 수도 있지만 허리 신경 문제로 다리가 아픈 경우도 정말 많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치료를 받고도 다시 아파지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재발이 왜 반복되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 왜 재발하는가? 치료받고 좀 괜찮아졌는데 또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좁아진 통로가 원래대로 넓어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줄어든 것과 통로 구조가 좋아진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십니다. 통증이 사라지자마자 예전처럼 무거운 짐을 들거나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반복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좁아진 통로에 다시 부담이 가해지면서 증상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자세를 지켜야 이 반복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6. 재발을 줄이는 올바른 자세.
가장 중요한 원칙은 허리를 너무 뒤로 젖히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는 것과 뒤로 꺾는 것은 완전히 다른 동작이라는 점을 꼭 구분해 주세요. 빨래를 넣을 때도 팔을 너무 높이 들면서 허리를 뒤로 젖히지 마시고 살짝 무릎을 굽혀서 균형을 잡아주세요.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숙이기보다 무릎을 굽혀서 다리 힘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통로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입니다. 7. 평소 생활 습관.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일을 하실 때는 중간중간 짧게 앉아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일을 하실 때도 1시간을 쭉 하지 마시고 20분에서 30분마다 잠깐씩 허리를 펴고 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중이 늘면 허리에 가는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죠. 딱딱한 바닥에 오래 앉는 것보다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시는 게 허리에 더 편안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신 다음에는 통로를 넓혀주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8. 도움이 되는 운동.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는 허리를 살짝 둥글게 마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동작인데 통로를 넓혀주는 자세와 비슷해서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평지를 천천히 걸으시고 허리를 살짝 숙인 느낌으로 걸으면 훨씬 오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도 허리에 부담이 적으면서 다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니 참고해보세요. 다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과 자세, 생활 습관까지 다 챙기셨다면 이제 딱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가 남아 있습니다. 9.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위험 신호. 여기서부터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리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또 걷는 거리가 예전보다 점점 짧아진다면 이것도 미루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나타나는 속도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 마무리. 오늘 내용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걸으면 아프고 쉬면 괜찮아지는 건 통로가 좁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다 나은 게 아니니 자세 습관을 계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셋째,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걷는 거리가 짧아진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씩씩하게 걸으시고 손주 안아주실 힘도 오래오래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주변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